폭포, 역사가 흐르는 압록강, 그 속에 담긴 우리의 이야기를 찾아갑니다. 백두산 하면 뭔가 특별하잖아요. 우리 정서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생각만 해도 애국자가 된 마냥 가슴속에서 뭔가 끓어오르는 느낌? 우리가 역사책에서나 보았던 윤동주 시인의 생가라든지 또 일송정, 청산리 대첩 그런 현장들을 둘러보면서 상당히 개인적으로는 그동안에 잊고 지냈었던 어떤 민족의식도 고취되었던 좋은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옵션과 쇼핑이 없다 보니까 자유로운 일정에 눈은 즐겁고 몸과 마음은 치유가 되는 말 그대로 힐링의 시간을 보내고 왔답니다. 우리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던 고구려. 잊지 말아야 할 항일운동. 역사의 현장에서 그 감동을 느껴보시죠. 고구려에서 근대까지 만주에 깃든 우리의 역사의 현장에서 뜻깊은 감동과 울림을 선사하겠습니다. 공부한다고 했는데 불합격했네요. 쉽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시험을 보니까 만만치 않더라고요. 보험이라든가 은행사에서 상품을 팔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짧게 굵게 함께 호흡을 하시면 100% 합격하신다는 거. 그 점 제가 보증드릴 수 있고요. 일단 핵심 포인트를 염두에 두고 재설명을 드리면 굉장히 수업 듣기가 편안해집니다. 모조리 다 특별교정 투입보험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시험에 나올 만한 거 딱딱 쪽쪽 뽑아서 한번 정리 기한을 살펴봐야죠. 별표 3개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죠, 여러분. 편한 부동산 투자 2부 리얼 궁금해 시간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계속해서 노철호 대표님 함께 하시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희 서울전화 2128-3838 코드 번호는 777번입니다. 그리고 인터넷 알토마토 홈페이지에도 글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희 첫 번째 사연부터 보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네, 첫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상암에 거주하는 주부입니다. 남편은 향후 6년 후에 은퇴할 예정이고요. 저희는 상암동 월드컵파크 6단지 40평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고 또 시골에 상속으로 받은 단독주택, 위치가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네, 여기에 단독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퇴 후의 생활을 위해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모두 팔아서 원룸주택으로 갈아타고 싶은데 처분하는 게 맞다면 언제쯤 처분하는 게 좋을지 알려주세요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네, 향후 6년 후면은 이제 은퇴를 하시기 때문에 은퇴 시점에 맞춰서 어떤 이제 집을 처분을 하시고 원룸주택으로 갈아타는 게 어떻느냐 이런 의견을 주셨거든요. 요즘 이런 분들이 많은가 봐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은퇴를 생각하시면 부동산 하면 내가 은퇴 시점에 이제 계속 현금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얘기하는 수익형 부동산으로 갈아타고 싶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상품 자체가 그렇게 많을 수도 있지만 그 규모에 따라서 선택의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기존에 있는 아파트도 있고 단독주택도 있고 그 외에 이제 말씀하시지 않은 자산이 더 있으실 텐데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이제 노후를 위해서 원룸주택 하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가 위층에 살고 아래층에 여러 개의 원룸주택 관리하면서 노후를 보내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만약 이런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바꾸는 것이 언제 바꾸는 것, 그다음에 그 상품이 맞는지는 기존에 갖고 있는 부동산을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해 본 이후에 어떤 방법을 함께 모색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보유 부동산에 대해서 먼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상암 월드컵 6단지 40평대를 보유하고 계신데요. 자, 여기는 어딘가요? 예, 상암 월드컵 6단지 40평대 한번 위치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상암이 지금 MBC가 상암을 개국하고 YTN이 들어서고 그러면서 이제 상암이 다시 한번 조금은 조명을 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상암에서도 아파트가 다 이제 이렇게 크게 개발이 되더라도 SH에서 개발을 한 건데요.
또 좋은 데가 있잖아요. 노른자이라고 네. 표현하는. 보시는 것처럼 지금 누리꿈 스퀘어 건너편 상암중학교 보시는 것처럼 4단지 그 옆에 LG U+ 상암사 건너편이 5단지 그다음에 그 뒤가 6단지입니다. 그래서 뒤로는 상암 근린공원이 있죠. 지금 이 시청자분께서는 6단지 아파트를 갖고 계신데 4, 5, 6단지가 핵심 아파트입니다. 왜 그러냐면 상암은 사실은 다른 것은 잘 갖추고 있는데 학교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4, 5, 6단지 옆에는 초등학교가 있고요. 걸어는 가지만 그 다음에 바로 또 저 옆으로는 중학교가 있고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상암중학교 있죠. 상암고등학교 있죠. 그래서 요 라인에서 메인 라인에서 이렇게 핵심이 되는 단지가 바로 4, 5, 6 단지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상암이 또 요즘에 인기를 끄는 게 외국인 수요가 조금 몰리고 있다는 건데요. 그 이유 자체는 서울 일본인 학교, 여기선 지도에선 보이지 않지만 저 상암고등학교 대각선 건너편에 서울 일본인 학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드와이트 외국인 학교, 두 개의 외국인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외국인 자녀를 둔 분들 이런 수요들이 상암으로 또 많이 들어오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암이 이렇게 개발이 되면서 좀 아쉬움으로 삼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보통 이렇게 도시가 개발될 때 가장 메인 도로에 지하철이 이렇게 여기 나와 있고 하면 이게 걸어 다니면서 당연히 이용할 수 있을 텐데 상암은 특이하게도 이 지하철역이 한쪽에 끝에 몰려 있으면서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런 역은 아닙니다. 대부분 나와서 마을버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 한계점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3개가 있어요. 바로 6호선이 있고 공항철도가 있고 경의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항철도가 있는 것도 외국인들을 끌어들이는 어떤 견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인도 되고요. 그다음에 경의선이 지금은 공덕역까지 가지만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용산까지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호재도 같이 누릴 수 있고 6호선을 통해서 도심으로 가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3개의 더블 역세권 그렇지만 도보로 걸어갈 수는 없지만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런 입지를 다시 한번 조명을 받고 있는데 상암하면 또 우리가 대표적으로 눈에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것이 하늘공원, 노을공원 이런 이 서울에서 가장 큰 규모의 이런 녹지공을 확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개발될 때 그 판교 저리가라 할 정도로 로또가 될 것이다 이래서 최초에 분양받았던 분들은 상당히 투자 이익을 거두고 있었지만 이쪽도 우리가 금융위기에는 예외 없이 휘청거렸던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경제 위기 때 많이 빠졌다가 최근 들어서 원래 최고점에 대비해서 한 90% 정도 회복된 단계라고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미 시청자분께서 보유하고 계신 이 상암동 월드컵파크 6단지 같은 경우는 상암동 일대에서도 굉장히 핵심 위치에 자리하고 있고 또 주변에 이제 방송국 같은 것들이 많이 개국을 해서 또 주목받고 있는 곳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분께서 지금 가지고 계신 이 상암 월드컵파크 6단지 40평대라고 하셨는데요. 자, 시세가 어떻게 됩니까? 예, 이분은 그래도 타이밍이 잘 잡으신 것 같은데요. 그래프를 잠깐 보시면은 이분이 지금 사신 시점이 시점을 봤을 때 보시는 것처럼 최고가가 2010년에 11억까지 갔었습니다. 11억까지 갔었고 그 이후에 지금 최저가가 8월에 6억 6,500인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쭉 내려가다가 2014년 4월에 7억 7천에 매입하셨다고 하셨는데 거의 저점에 매입을 가장 최저점은 아니지만 저점에 매입을 하셨고 지금은 그때보다는 쭉 이제 저점을 찍고 회복 단계에 매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세가 7억 8천에서 8억 1,200 사이니까요. 지금 산 것보다는 가격이 빠지지 않고 오히려 그런 분들이 오래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빠진 분들이 더 많은데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시세 차익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은 잘 사는 것도 중요한데 언제 사느냐가 매우 중요한 그런 시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행히 이제 매수 타이밍이 적절하셔서 이제 뭐 지금 팔아도 이제 시세 차익은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이분이 이 아파트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전주시에 단독주택을 하나 또 가지고 계신데요. 이거는 처분을 해야 될까요? 예, 전주 우리가 이제 잘 모르실 텐데요. 저도 전주에 그 한 2번 정도 가봤는데 그래도 오래되지 않아서 좀 기억을 하는데요. 먼저 이 주택이 어떤 모습인지 지적도 잠깐 보기 위해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을 잠깐 보겠습니다. 보시면은요, 우리 서울시는 좀 전에 우리가 일부에서 레미안 에스티움 다룬 것처럼 오래되면 재개발도 하고 재건축도 하는데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땅이 넓기 때문에 잘 안 합니다. 오히려 신도시 개발하는 게
훨씬 더 개발 이익도 많고 그리고 부도 다 글로 옮겨갑니다. 그러니까 전주도 지금 이쪽 인호동 자체도 구도심 중에 구도심이고요. 이 지적도 보시면 알겠지만 길이 없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큰 도로를 사이로 횡으로 근데 이게 지금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 가보시면 사람 한두 명 갈 수 있는 옛날 우리 그 서울 강북 지역 집이 몰려 있어서 재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동네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일대를 보여주는데 그래서 제가 문의를 해봤죠. 서울은 이 정도 되면 노후도도 맞고 길도 없고 과소필주 이러면 그런 조건이 맞으면 재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데 재개발 계획이 없습니다. 계획이 없어서 그리고 여기 거주하신 분들이 구도심에 거주하신 분들이 대부분 연세가 많으신 분 그리고 집을 굳이 고치지 않고 그냥 평생 사시는 분 이런 분들이라서 거래도 빈번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호재나 이런 것들을 아직 기대하기에는 되게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매도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 매도 가격은 만약에 이제 수선하고 이러면 전세는 나갈 수도 있지만 시세가 한 8천만 원 정도 기대된다고 하니까 그 선에서 아쉽지만 매도하시고 다른 투자 자산으로 활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청자분께서 그러면은 또 하나 이제 문의를 주신 게 뭐 일단 상암동 아파트는 뭐 이제 투자 의견으로 볼 때 뭐 보유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이 전주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뭐 진입도 힘들고 그렇다고 재개발 호재도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8천만 원 주면 이제 잘 받는 걸로 생각해서 매도를 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원룸주택에 또 가고 싶어 하시잖아요. 지금 이분이. 네네. 원룸주택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정리 잘 해주셨는데요. 상암주택은 지금 매도할 필요가 없어서 6년 후에 또 이제 직접적으로 은퇴를 하시니까 지금 할 필요 없습니다. 이제 상승선에 있어서. 그래서 만약에 그것도 어느 시점에 매각을 해서 재원으로 마련하고 그다음에 여기 지금 매도하면 재원을 마련해서 원룸주택 가는 게 맞겠느냐. 간략하게만 얘기하면 원룸주택은 갖고 있던 분들이 지금은 많이 노후에 괴로워서 죽겠다. 관리하는 게 너무 힘들다. 오히려 괜히 늙음하게 고생만 한다. 이런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재원이 어느 정도 모이시면 원룸주택을 하기보다는 상가주택이라면 1, 2층에만 상가 2개 놓고 위에 본인이 사는 그 정도 주택이 월세 수준도 원룸 합친 거랑 비슷하면서도 임차인 2명밖에 없기 때문에 연세가 좀 드셔도 관리가 용이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원룸주택보다는 상가주택으로 찾아서 재투자하시는 것이 노후 대비용으로서는 적절할 것으로 마지막 조언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 답변 내용 화면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상암동 아파트와 전주 단독주택을 처분해서 원룸주택으로 옮기는 건 어떨까요? 라는 사연이었는데요. 지금 보유하고 계신 상암동 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형 아파트지만 위치도 좋고 또 앞으로의 그런 호재도 있기 때문에 시세 차익이 가능하고 또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보유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고요. 전주에 있는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의 개발 호재가 없기 때문에 과감히 매각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청자분께서 생각하시는 원룸주택 같은 경우는 관리도 굉장히 힘들고 또 요즘 너무 원룸이 많기 때문에 수익률이나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셔서 임차인이 적고 보다 이제 수익도 많고 관리하기가 쉬운 상가주택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사연 보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다음 사연 보겠습니다. 신촌 자이엘라 오피스텔 잔여 물량을 구입했습니다. 분양가는 2억 3,950만 원이고 입주는 올해 말에 합니다. 주변 중개업소에서 전화가 많이 오긴 하는데 아직 월세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인기가 좋다고 해서 결정하긴 했는데 주변보다 월세가 높아서 계속 월세 수준을 유지할지 모르겠네요. 막상 입주 때가 오고 아직 월세를 맞추지 못해서 그런지 계속 불안한 마음입니다.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네, 지금 대현동 자이엘라 오피스텔을 분양받았던 분의 사연입니다. 지금 이제 대현동 자이엘라 하면은 뭐 대형 건설사가 참여를 했다고 해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단지로 기억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저도 이 사연 보면서 새롭게 느낀 것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인기가 많았는데 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고요. 네. 그리고 그 처음으로 소형주택 자이에서 브랜드 런칭해서 어떻게 보면 시범 사업을 했다라고 이해할 정도였는데 그런 점에서 좀 내용을 좀 흥미가 있었습니다. 일단 보시면은 2012년에 분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오피스텔만 한 게 아니라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이렇게 했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그 시청자분께서 오피스텔 얘기하셨으니까 오피스텔 145실 중에서 816건 청약되어 가지고 7.8대 1 뭐 이 정도 청약 경쟁을 보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든 게 첫 사업은 상당히 공을 들입니다. 네. 외관도 그렇고 내부도 그렇고 그래서 GS에서 상당히 공을 들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굉장히 대서특필됐던 굉장한 성공 사례로 보도됐던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대현동 하면 아무래도 신촌 이제 근방인 것 같은데 입지 조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워낙 우리가 잘 알고요. 저도 이 일대에서 고등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이 자리가 바로 옛날 이화예술극장 바로 코너 보이는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워낙 뭐 잘 아시겠지만 신촌의 핵심에 있죠. 지금 여기 뭐 도보로만 걸을 수 있는 그런 거리긴 하지만 이쪽은 지금 메인 8차선 도로와 바로 접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촌역으로 들어가는 입지인데 여기에는 이제 대학생 수요, 배우 수요로도 보지만 중심권역 우리가 이제 종로나 중구로 출근하는 그런 출퇴근 수요를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분양할 당시에도 많은 인터뷰할 때 그랬어요. 이렇게 많은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대학생들이 얼마나 있을까? 그런 생각은 항상 퀘스천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제 대형 건설사잖아요. 자이 아파트로 유명한 그런 GS건설이 또 소형주택에 참여했다고 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어떤 모습인가요, 단지가? 예, 그래서 저도 모습을 보고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명물이 될 수 있겠다. 역시 GS가 좀 하니까 도시형 생활주택이 워낙 좀 날림으로 짓고 어떤 샘플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GS가 나서면서 딱 보시면은 강남역에 가시면은 부티크 모나코라고 상도 받은 건물이 있는데 그게 GS에서 진 거거든요. 그거랑 거의 흡사한 느낌으로 졌습니다. 그래서 실제 올라온 사진도 이제 올해 입주하기 때문에 봤는데 그 일대에 이렇게 개성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약간 개성을 줬다는 게 뭐냐면 다른 데들은 사업성을 해서 공간만 많이 빼는 목적으로 졌는데 외관도 상당히 신경을 써서 강남역의 부티크 모나코를 연상시키는 그런 모습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이 일대 랜드마크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주변 배우 수요가 많은 신촌이라는 노른자 위 입지에 있고 또 대형 건설사가 이제 시공을 해서 굉장히 외관도 아름답고 정말 다른 도시형 생활주택과는 차별화된 그런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분양가가 비쌌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분양가가 굉장히 좀 비쌌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아까도 이제 오피스텔은 계약 면적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잘 와닿지 않는데요. 이 오피스텔 시청자분이 갖고 계신 것이 전용이 한 8평 정도 좀 되는 건데 2억 4천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분양가가 비싸는데 이 당시에 아마 이제 수익률을 목적으로 하시다 보니까 적어도 한 100만 원 정도는 받을 거다 이렇게 했는데요. 실제 지금 상황에서 분석을 해보면 지금은 일시에 좀 몰려있기 때문에 입주를 앞두고 있어서 1000에 80에서 85만 원 정도 되어 있고요. 그 기준으로 해보면은 단순 수익률이 4%,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자기가 이제 그 중개수수료라든지 보유함에 따라서 재산세나 임대소득세 이런 거 제하면 3.5% 정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수익률에서는 좀 더 아쉬움을 남기는 그런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른 건 다 좋은데 지금 수익률이 뭐 3.5%면은 뭐 은행이랑 별 차이가 안 나잖아요. 네, 앞으로 좀 어떻게 개선될 여지는 있습니까? 예,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이분께서 지금 갖고 계신 이 오피스텔 자체는 신촌에서 뭔가 가장 대표적인 오피스텔 상품으로 부각될 것이고요. 지금 현재 그 옆에 대우에서 지금 그림에도 나와 있는데 대우에서 2014년에 입주한 겁니다. 거의 비슷한 시기인데 여기는 임대가 다 맞춰 있고 이런 데들은 시장이 순기능을 해서 돌아가는데 여기가 더 비싼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시적으로 80만 원, 85만 원 되는데요. 제가 볼 때 충분히 90만 원, 100만 원까지 상향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그렇게 되면 수익률이 상당히 개선이 될 여지가 있고요. 그 외에 그 신촌하면 눈에 딱 띄는 가장 대표적인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수익률 지금 현재 다 차포되면 3%대 중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앞으로 개선될 사항, 앞으로 그리고 이런 수요, 요즘에는 1%만 겨냥한 마케팅 통하잖아요. 네. 이 마케팅 통할 수 있는 입지이기 때문에 보유해서 수익률을 개선해 가시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선택이라는 생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 답변 내용 화면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입주 앞둔 대현 자이엘라 수익률은 어떻게 될까요? 라는 사연이었고요. 네, 아무래도 입지가 좋은 신촌이었기 때문에 청약은 성공적이었지만 계약률은 생각보다는 따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입지도 좋고 또 대형 건설사가 참여를 해서 분양가와 임대료 수준은 모두 높았던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입주를 앞두고 이제 매물이 많이 쏟아졌기 때문에 현재 수익률로는 한 3.6%에서 3.8% 정도가 순수 수익률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앞으로 어떤 수익률 개선 여지는 있으니까요. 앞으로 이제 이런 임대 사업을 하실 때는 꼭 보수적으로 수익률을 산출하셔서 이제 물건을 구입하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모두 마쳤습니다. 함께 수고해주신 노철호 대표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편한 부동산 투자 다음 주 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